거야. 함께 가자 평생 친구야. 도전이 무모함이 아니야. 유스킨 너를 응원할 거야. 유스킨 너를 믿고 갈 거야. 희망은 헛된 꿈이 아냐. 함께 가자 평생 친구. 배우고 표현하자. 엔잡 아카데미. 네, 엔잡 식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팀코리아 유광질입니다. 네, 방금 사회자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너무나 기다리는 혁신적인 아이템이죠. 프리즘 IO의 팝업 스토어가 오늘 전국에서 가장 먼저 서울에서 팝업 스토어가 이제 오픈을 하였는데요. 제가 영상과 사진을 통해서 팝업 스토어의 모습을 한번 공유하도록 할 텐데요. 짧은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주겠습니다. 아유, 너무 어마어마하네요. 불을 쏟아 부었네요. 역시, 이렇게. 감사합니다. 진짜 맞아요? 감사합니다. 네, 잘 보셨나요? 네. 팝업 스토어에 직접 다녀오신 것 같지 않으세요? 지금 모습은 팝업 스토어 그 입구 쪽에 있는 그 대형 현수막입니다. 여기서 사진 한 장들 남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사랑하는 저희 아내의 모습을 좀 담았고요. 팝업 스토어에 일단 입구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바로 처음에 만나는 장소가 바로 이런 그 비행기에서 마치 소지품 검사하는 그런 검색대 같은 곳을 만납니다. 이번 팝업 스토어의 컨셉이 이 공항을 컨셉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자기 소지품을 여기에 마치 공항에서 실제로 출국 심사하듯이 집어넣으면 지금 오른쪽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 엑스레이로 사진을 찍어서 이런 티켓을 발급해 줍니다. 네, 이것도 아주 또 유니크한 그런 기념품이 될 것이고요.
팝업 스토어에 가시면은 이 프로세스대로 이제 움직이시게 되는데요. 1번 입구에서 이제 뉴스킨 공식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하고, 두 번째 프리즘 측정을 하시고, 세 번째 내 스코어, 나의 칼라존이 뭘 의미하는지 확인하는 또 코너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프리즘 포토존에서 내 인스타그램에 이제 해시태그를 붙여서 게시물을 하나 올리게 되면은 마지막에 5번 가챠 뽑기 게임을 진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순서를 잘 기억해 두시고요. 뭐 혹시 기억하지 못하시더라도 이 팝업 스토어에 가시면 안내를 잘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나눠드리는 요 패스포트에 5개 존에 도장을 다 찍게 되면은 마지막에 뽑기 게임을 할 수가 있고, 뽑기는 꽝 없이 모든 분들에게 선물을 주는데요. 첫 번째 스텝이 뉴스킨 코리아 공식 계정, 인스타그램 공식 계정을 팔로우 해야 되는 겁니다. 네. 뭐 지금 미리 해두셔도 되고 기억해 두셨다가 내일 하셔도 되는데요. 초대자들에게 이걸 하도록 권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단계가 이제 프리즘 IO 측정을 하는 것입니다. 뭐 엔잡 식구 여러분은 아마 프리즘 IO를 한 번씩은 측정을 해 보셨겠죠. 그런데 이 현장에서 만나는 프리즘 IO는 처음으로 완성된 어플리케이션을 공개를 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 전까지는 점수만 나온다거나 또는 칼라만 나온다거나 했는데 본사의 공식 어플리케이션으로 측정을 해주고 있고요. 여기서 프리즘 IO를 측정한 이후에 옮겨가는 곳이, 프리즘 IO를 측정하게 되면은 과연 이 칼라가 뭘 의미하는지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배너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측정을 했더니 블루가 나왔다. 그러면 이 바로 측정 장소 옆에 있는 블루 라이트 룸이라는 곳으로 가서 내 칼라에 해당하는 요 보드판을 하나 받게 됩니다. 이건 이제 녹색의 예고요. 내가 블루라면은 블루, 퍼플이라면 퍼플 보드판을 받게 되는데, 요 빈 여백에 블루라이트를 비춰야지만 나오는 글씨가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요 암실에 들어가면 나에 해당하는 그 컬러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여기 사진에는 잘 안 보이지만 이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선명하게 보이게 됩니다. 뭐 이런 걸 또 이게 들어가서 읽어야 돼 이러실 수도 있는데, 팝업 스토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기업체에서 자사가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보다 좀 뻔하게, 그리고 그냥 텍스트로 그냥 띡 보여주고 말로 설명해주고 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참석한 참석자들이 이런 각각의 코너를 통해서 보다 강력하게 기억에 남기도록 하는 그런 어떤 행위라고 보시면 돼요. 다 의미가 있는 행동들인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빛을 비추면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우리 프리즘 IO의 기전이 뭐죠? 빛으로 나의 영양 상태를 측정하는 것이죠. 그런 어떤 우리 프리즘 IO의 어떤 핵심 기술이 메시지로 이 각각의 코너에 녹아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번째 단계가 요 팝업 스토어 중앙에 가시면 바로 제 오른쪽 사진에 이런 포토존 코너가 있습니다. 여기 앞에서 사진을 찍고 그리고 해시태그와 함께 자신의 피드에 올리게 되면 이제 마지막 코너에 갈 수가 있게 되고요. 방금까지 설명해드린 모든 코너마다 스탬프 도장을 꼭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4번 항목까지 모두 도장을 받고 마지막으로 어디에 이동하게 되냐. 이게 이제 마지막 꼬린 지점이죠. 이걸 얻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앞에 4단계를 거쳐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상에 보신 것처럼 이거는 제가 돌려달라고 부탁을 한 건데 본인이 직접 돌리시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그 칼라 스티커가 붙은 공이 나오게 되고요. 정말 선물이 역대급으로 어마어마했습니다. 저는 이제 바디바를 받았는데요. 왼쪽 사진에 보면은 보라 칼라가 나오면 뭘 주죠?
무려 메타를 줍니다. 메타. 네. 파란색이 나오면 쉐이크 한 박스. 그리고 초록색이 나오면 마인드 360 바디워시. 그리고 노란색이 바디바. 그리고 주황색이 우먼 트레이닝 레깅스. 그리고 빨강색이 이제 쉐이크 단품 하나. 네. 그래서 쉐이크 단품 하나 받은 분들이 많이 억울해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그것도 엄청난 가치가 있는, 값어치 있는 제품인데, 이 뽑기에서는 쉐이크가 제일 낮은 선물. 네. 그래서 혹시 오늘 가서 마음에 드는 선물 못 받았다 하면 내일 한번 또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받은 바디바고요. 제가 오늘 팝업 스토어에 가서 다 긁어모은 각종 기념품들입니다. 그래서 일단 가시게 되면은 이 위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것들을 다 받으실 수가 있어요. 스티커도 받으시게 되고, 그리고 워터풀 마스크팩, 그리고 우리 수면 안대 이런 걸 기본으로 드리고요. 또 인상 깊었던 게 이 웰리스 트래커라고 하는 리플렛인데요. 참석자들에게 이걸 제공해 주면서 이 안에 이제 프리즘 IO에 대한 자세한 설명, 그리고 칼라 존에 대한 또 해석 가이드, 그리고 이 안에 내가 이 프리즘 스코어를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는지, 식습관, 운동, 멘탈 관리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개선시킬 수 있는지 그런 가이드가 나와 있고, 이것을 최초 측정,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한번 체크를 해서, 그리고 사람들이 궁금할 거 아니에요. 내가 오늘 내일 측정하고 나면 마음에 좋은 점수가 나왔건 아니건 간에 좋은 점수가 나온 사람은 더 높이고 싶을 테고, 점수가 썩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개선하고 싶어지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해보라고. 예를 들면은 우리 제품을 먹지 않는 분도 다른 여러 가지 노력을 해보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프리즘을 쟀는데 그닥 올라가지 않는다면, 아, 당신이 이러이러한 노력을 해도 프리즘 스코어를 가장 빠르게 개선할 수 있는 건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간 건강식품을 먹어야 되고, 바로 우리 회사 제품이 그 어떤 제품보다 이 프리즘 스코어, 즉 당신의 항산화 영양 상태를 극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탁월한 제품이다. 한 달 먹어보고 또 한 달 뒤에 재측정해보자. 이렇게 유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모습은 지난 토요일에 대구에서 열렸던 프리즘 IO 세미나 모습입니다. 이 세미나에 한 300명 정도가 참석을 하셨는데요. 약 200명 가까운 분들이 신규 참석자라고 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 프리즘 IO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 세미나장을 찾아주셨고요. 이 강의장이 꽉 차서 굉장히 열기가 뜨거웠고, 저도 여기에 강사로 참여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바로 오늘이죠. 오늘 오후 2시에 강변 연합강의장에서 우리 정원영 프로와 이용민 리더님, 오늘 이용민 리더님 하루 종일 같이 있는 것 같네요. 아침에도 뵙고 리더스쿨 때도 뵙고 강변 연합강의장에서도 뵙고 바로 저 다음 순서에도 강사로 서시는데, 이 정원영 프로님과 이용민 리더님의 강의가 이 트윈 강의가 이루어졌는데, 정말 프리즘 IO가 어떤 기기인지, 어떤 과학적인 어떤 원리와, 그리고 이 프리즘 IO로 우리가 어떤 비즈니스를 어떻게 해서 어떤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 정말 아주 맛깔나게 컴팩트하게 강의를 해주셨는데, 이 강의가 어제 오후 2시에 온라인 티켓팅을 했는데 5분도 되지 않아서 200석이 솔드아웃 됐고, 오늘도 티켓팅은 못했지만 어떻게 서서라도 들을 수 없을까 해서 강의장 문 밖에서 들어오지 못하는 분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벌써 내일 2시 세미나도 이미 솔드아웃이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오늘과 같은 트윈 세미나를 앞으로 굉장히 자주 이렇게 오픈을 할 계획입니다. 자, 이 모습은 이제 부산 팝업 스토어가 열리게 될 현장의 모습입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부산에서는 카페 노티스라고 하는, 여기도 굉장히 힙한 장소입니다. 서울도 성수동이라고 하는 정말 MZ의 성지라고 하는 그 장소에서 열렸는데요. 팝업스토어가. 부산도 이렇게 아주 힙한 장소인 카페 노티스에서 팝업스토어가 오픈을 하고,
방금 제가 소개해드린 동일한 팝업 스토어 컨셉으로 부산에서도 프리즈마이어 팝업 스토어를 만나실 수가 있고요. 또 밤이 되면 이렇게 또 굉장히 운치 있네요. 네. 어떤 분들은 이거 이렇게 낡은 건물에서 이런 걸 해 이럴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아니 됩니다. 예. 노땅 소리 듣습니다. 요즘은 이게 힙하다고 해요. 예. 이렇게 약간 조금 이렇게 낡아 보이는 것이 힙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팝업 스토어에 젊은 MZ들부터 우리 시니어 분들까지 많은 분들을 초대할 수 있도록. 그리고 팝업 스토어의 장점이 있어요. 이게 1년 360일 연중무휴했으면 좋겠는데 왜 대기업들이 성수동 같은 데서 팝업을 하냐? 그래야 그때 집중하니까. 그리고 사람들은 희소성이 있는 것에 열광하거든요. 이게 연중무휴 360을 오픈한다면 아마 나중에 시간 나면 가지 뭐. 근데 팝업 스토어는 언제만 하죠? 서울은 오늘 내일, 그리고 부산, 대구, 광주 딱 하루. 그래서 집중시킬 수 있는 겁니다. 서울도 내일 남아 있고요. 부산, 그리고 광주, 대구 남아 있는데요. 광주는 홀리데이인 광주 호텔에서 팝업 스토어가 이제 진행이 되고요. 대구 팝업 스토어는 복합문화공간 놀이터라고 하는 곳에서 팝업 스토어가 진행이 됩니다. 여기도 또 대구 동성로에 아주 힙한 장소라고 합니다. 자, 오늘부터 스타트된 제가 뉴스킨 비즈니스 하면서 이런 형식의 팝업 스토어를 처음 만나는 것 같아요. 본사가 정말 공을 들였고 여기 가시게 되면 선물 누구나 모두 다 얻어가실 수가 있게 되고요. 지금 서울, 광주, 대구, 부산 순서로 팝업 스토어가 오픈하게 되는데요. 오늘 진짜 깜짝 놀랐던 게 전국에 있는 뉴스키너들이 또 서울에 많이 오셨더라고요. 서울에 있는 대상자들을 여기에 초대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 있는 곳에서만 뉴스킨 비즈니스 하셔도 물론 충분하지만 지금 이렇게 전국 각지에서 열리는 팝업 스토어에 모시고 올 수 있을 만한 분을 오늘부터라도 괜찮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광주와 대구와 부산, 그리고 서울도 내일 남아 있고요. 팝업 운영 시간은 오후 8시까지 하기 때문에 직장 마치고도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팝업 스토어와 연계해서 서울은 오늘 그리고 또 내일까지 오후 2시에 프리즈마이어 세미나가 진행이 되고요. 광주는 김용섭 소장님, 이분 또 이제 마케팅 전문가신데요. 그리고 정원영 프로님의 트윈 강의, 그리고 마지막 부산은 정원영 프로, 또 김용섭 소장님, 그리고 이제 지금 저까지 이렇게 3명의 강사가 이 프리즈마이어 세미나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팝업에 가게 되면 일단 뭐 저는 이미 프리즘에 대해서 충분히 잘 알고 있고 그리고 뭐 저희 회사 제품 너무 잘 알고 있는데도 그 장소가 주는 신선함에 저도 들뜨게 되더라고요. 거기에 참석하는 소비자들도 아마 저희 이상의 그런 어떤 흥미 그리고 호기심이 유발될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내 말이나 내가 지금까지 전달한 정보만으로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았던 분들을 좀 더 뉴스킨 제품과 비즈니스에 좀 더 우리가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니까요. 팝업 스토어 1000%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강의가 이어집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엔지업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만남과 티업인데, 우리 MC님이, 티업의 진수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냥 이 티업 하나만으로, 오늘 북미팅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준비한 게 있으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만남과 티업이에요. 정말 이런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일러스트만큼 서로 정말 장점을 발견해주고 서로 애정이 담긴 눈빛을 쏘아주고 하는 만남 너무 좋지 않나요? 사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뉴스킨 비즈니스는 이 만남과 티업을 얼마나 잘하느냐가 진짜 리더로 거듭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는 겁니다. 네, 한번 시작해 볼까요?
먼저 만남과 스토리텔링의 힘 한번 보시죠. 오늘은 제가 뉴스킨북을 읽고 오신 분들은 훨씬 더 잘 아마 이게 들리실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정리를 좀 해봤어요. 네. 사람들 원래 이렇게 만나서 놀고 먹고 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아, 나는 사람 만나는 거 싫어해. 하는 분들조차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만나는 거는 또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성격과 관계없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또 데몬스트레이션이라는 그런 스킨십까지 갖추고 있잖아요. 어떤 네트워크에서도 잘 하지 않고 있는 이런 스킨십까지 갖추고 있는 우리들의 만남, 그리고 그 안에 담겨 있는 스토리텔링의 힘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설득보다는 이야기로, 사람의 본능은 누군가 이제 설득하려고 하면은 벌써 싫거든요. 이 사람이 너무 좋은 말을 해요. 나한테 도움이 되는 말이야, 심지어. 그런데도 이상하게 뭔가 이 사람이 나를 가리키려고 하고 설득하려고 하면은 좀 싫은 느낌이 있지 않으세요? 다들 아마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효과적인 접근은 어떤 제품이라든지 사업을 설명하기보다는 나의 이야기를 먼저 한번 자연스럽게 풀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이 자연스럽게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이런 스토리를 한번 텔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1분 버전, 3분 버전, 5분 버전으로 다양한 길이로도 마이스토리를 한번 준비를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 내가 1분짜리 마이스토리를 해야 될 때도 있고, 정말 주어진 시간이 10분이라면 10분짜리 마이스토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완급 조절은 그때의 상황과 그분의 눈빛과 그분의 마음이 얼마나 열렸느냐, 그걸로 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이스토리 이제 어떻게 구성을 하면 좋을까요? 먼저 제품 사용 전에는 당시 나의 상태와 느낌을 솔직하게 한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제품을 처음으로 접하게 된 동기도 얘기해주고, 그래서 이 제품을 통해 가지고 내가 어떤 과정으로 마음의 변화도 일어났고 몸의 변화도 일어나는지, 그래서 현재 나는 어떤 마음으로 또 제품을 전달하는지, 그리고 진심 어리게 한번 권유해 보는 거예요. 네가 진짜 이거 한번 꼭 좀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 이게 만약 진심이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한번 나도 트라이 해볼까 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그 눈빛이, 뭔가, 나한테 뭔가를 팔려고 하는 눈빛이야. 뭔가 매출을 하고 싶어 하는 눈빛이야. 하면 벌써 너무 이 인간은 영적인 동물이잖아요. 너무 빨리 알아챕니다, 사실은. 그래서 내 마음 자체가 정말 어떤 마음으로 내가 사람을 만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스토리 준비 핵심은 나의 비포 애프터가 있으면 너무 좋겠죠. 근데 이 비포 애프터라는 게 반드시 나의 외모와 건강만일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먼저 나의 변화된 생각이 비포 애프터가 정말 전 중요하다고 봅니다. 거기에서 모든 것이 태도적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이게 정말 강력한 무게예요. 그래서 나는 아직 살이 덜 빠졌는데, 내 피부가 아직은 완성 단계가 아닌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까지 갖춰져 있으면 너무 좋지만, 나의 생각의 비포 애프터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주변에 실제 스토리들을 막 수집하세요. 이 제품으로 인해서 정말 좋아진 케이스를 굉장히 많을 거예요. 내가 초기 사업자라고 해도 주변의 스폰서, 형제, 그 팀의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정말 무궁무진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주변의 실제 스토리들을 한번 수집해 보시고요. 그런 제품 임상 사례들을 다 모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저는 추천드리는 게 이 조그만 아이패드 같은 거 있잖아요. 갖고 다니기 좀 좋은 거. 이 스마트폰으로는 살짝 좀 화면이 작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전용 아이패드 같은 거 준비하셔가지고 내가 이런 제품의 스토리, 그 다음에 제품의 임상, 이런 것들을 딱 이렇게 섹션별로 다 모아놓는 거예요. 폴더별로 정리를 해주세요. 그러면 누구를 만나도, 여기 탈모? 아니 뭐 피부 뾰루지? 아토피? 비만? 각 섹션을 다 정해놓고 거기에 대한 비포 애프터 사진을 많이 한번 수집을 해보십시오. 이게 잘 되면요. 시의적절하게 빨리빨리 들어가잖아요. 그분의 호기심과 관심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 꼭 한번 적용해 보세요.
네, 스토리 수집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나의 체험 스토리, 또 뉴스킨 제품 체험 사례, 그 다음 파마넥스 제품 체험 사례들, 그 다음에 사업 경험 사례도 되게 좋아요. 보면은, 어, 이미 성공한 리더들 많으시잖아요, 주변에. 정말 그분이, 이런 일을 한 성격이 아니었는데, 아니면 이런 일을 전혀 관계없는 그런 분이셨는데, 여기서 성공한 사례, 그리고 그분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이런 것들, 우리 그룹뿐만이 아니라, 이 다른 그룹에 좋은 사례들이 많잖아요. 특히 리더스쿨 아침에 나가시면 그런 것들 많이 수집할 수 있거든요. 그걸 하나하나 메모해 두시고, 정리해 두시는 습관을 가지시면, 정말 적재적소에 이게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사례들을 수집하시는 거 너무 좋은 아이디어죠. 그 다음에 이제 공감적인 스토리의 중요성. 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나의 열정을 표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열정이 가끔은 상대방에게 전혀 통하지 않고 좀 부담스러운 느낌으로만 받아들여질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열정을 갖되 공감적 열정을 가져라.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그분의 관심사를 얘기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분의 관심사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질문하면 돼요, 사실은.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보고 그분이 하시는 피드백을 들어보면 이분이 어디에 관심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수집한 사례들이 많잖아요. 그 사례들 중에서 이분이 듣고 싶어 하는 그런 얘기들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것보다 진짜 좋은 것은 그분이 듣고 싶어 하는 얘기를 먼저 파악하고 거기에 맞춰서 얘기하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한 공감적 스토리죠. 그래서 먼저 마이 스토리를 이 A4 용지 한두 장 정도를 일단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바로 적용하지 마시고 나의 스폰서나 아니면 포인트 리더 사장님들 있잖아요. 포인트 리더 사장님. 지금 예를 들면 엔잡 스쿨이라든지 그다음에 리더 스쿨이라든지 담임 선생님들한테 보여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피드백을 꼭 한번 받아보세요. 그러면 정말 내가 보지 못했었던 중요한 단서들을 이분들이 봐주실 거예요. 그래서 꼭 한번 피드백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 아이 메시지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마음을 여는 대화법이거든요. 일단은 가만 고객을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설명을 자꾸 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초기 사업자들이 이제 들은 정보가 많은 거예요. 제품 강의도 내가 최근에 많이 들어봤고 사업자 강의도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러면 일단 친구를 만나서 근데 이 친구는 지금 그걸 모르고 있어. 그러면 막 알려주고 싶거든요. 그런데 아마 그거 잘 통하는 경우가 있으셨나요? 아마 잘 없을 거예요. 저도 초반에 그런 실수들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별로 원치 않고 들을 귀가 돼 있지 않은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되게 열정적으로 푼 적이 있었거든요. 아, 이거 소용없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분들의 기분을 상하게 만들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메시지 화법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 상대방이 스스로 생각하고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이제 파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야지 공감이 가능해지잖아요. 내가 뭔가 그 사람이 모르는 걸 지적해가지고 교정해주고 가르쳐 주려고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은 나로부터 멀어질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죠.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일단은 나 전달법의 핵심이 있습니다. 상대방, 내가 느끼는 감정과 이유를 또 그대로 한번 만드는 게 나 전달법이죠. 근데 효과적인 이유는 상대방이 방어적이 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런 상황들을 생각해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잔소리로 들리지 않고 솔직하게 한번 말해 볼 필요는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잘못된 표현을 말씀드리자면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아이가 어지러놨어요, 방을. 그러면 이거 왜 어질러놨어? 엄마가 이거 치워야 되잖아. 혹은 아이가 밖에 가서 지갑을 잊어버렸어요. 엄마, 네가 지갑 잊어버려서 너무 속상해. 이렇게 말하는 게 이제 잘못된 표현이죠. 아마 다들 자녀분들한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올바른 표현. 이게 이제 아이메시지 뭐냐면 엄마는 네가 다칠까 봐 걱정했어. 이거 이렇게 어질러 놓으면 여기 밟아가지고 다칠 수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다음에 지갑 잊어버려서 너 되게 많이 속상하겠다라고 말해주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올바른 표현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엄마가 갑자기 이런 표현을 이제 자녀한테 했을 때 자녀의 피드백이 엄마 왜 그래 무섭게 막 이런 피드백이 나오면 내가 참 평소에 잘못하고 있었구나라는 이제 방증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끓는 물 안에 개구리 얘와 잘 알고 계시죠? 근데 이제 이런 거 있어요. 우리가 이 사람한테 그걸 전달해 주고 싶은 거야. 너는 지금 끓는 물 속에 개구리야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싶은데 이거 직접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해요? 갑자기 그 상대방은 개구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불쾌한 거예요. 상대방이 일단 불쾌해지면 내가 전하는 메시지가 아무것도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이런 그 끓는 물 안에 이 개구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게 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나 역시 그렇게 살아왔다는 이런 현실을 내가 깨달았잖아. 이렇게 말을 하면요. 듣는 사람이, 기분 나쁘지 않은데 거울로 비춰보는 겁니다. 이 얘기를. 이게 이 iMessage 활용 잘 하시면요. 내가 전달하고 싶은 걸 정말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는 거, 상대방한테. 자, 그 다음에 이제 경험 스토리의 힘을 보죠. 제품 소개 비결 한번 봅시다. 가장 효과적인 전달 방법은 자신의 체험을 통해서 경험 스토리로 푸는 거예요. 처음에 관심 갖는 게 뭘까요? 제품의 성분에 관심을 가질까요? 그 제품 성분의 효용성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이 제품에 호기심이 생겼을 때 얘기지, 아직 아무런 호기심이 생기지 않았는데 이 제품을 막 성분으로, 효능으로 투여한다? 이거 저 사실 굉장히 효과가 없을 거라는 생각을 했고, 또 저도 몇 번은 그렇게 시도해 봤는데 아주 효과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걸로 얼마만큼 좋아졌는지, 또 내가 아는 분이 정말 이걸로 피부가 너무 광채가 나는 피부로 바뀌고, 그 다음에 정말 몸이 에너지 장착이 된 것처럼, 보조 배터리 장착된 것처럼 너무 하루하루가 진짜 에너제틱한 이런 얘기들 나눠주는 거, 이런 게 정말 제품 티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품 사용 과정에서 일어난 변화, 삶의 개선 사례, 주변 사람들의 에피소드, 이런 것들을 내가 말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드립다 TR 패키지를 만약에 전달하고 싶으면 요거 갖고 그냥 살 빼는 거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지 않은지, 아니면 주변에 정말 살이 빠져서 너무너무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그 스토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사람들하고 약속을 잡는 거 있잖아요. 이 약속을 잡는 것은 굉장히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기 쉬운 굉장히 이제 흔한 실수가, 우리 다음에 그럼 한번 만나요? 나중에 제가 연락할게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 사업가들 입장에서도 괜히 마무리를 이렇게 얼렁뚱땅하고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상대방이 좀 부담스러워 할까봐, 혹은 나도 내가 좀 부담스러워가지고, 빨리 좀 이렇게 좀 그냥 자연스럽게 헤어지고 싶은 이런 마음 때문에 다음 약속을 강하게 잡지를 못하고 이렇게 모호하게 잡는 경우가 있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실수 있잖아요. 우리 언제 저기 밥 한번 먹어. 뭐 남자들은 우리 술 한잔 하자. 평생 못 만나죠. 절대 같이 못 만납니다. 네, 밥도 못 먹어요. 진짜 만나려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야, 내가 다음 주 언제 시간 되는데 너 혹시 그때 밥 먹을래 우리? 이렇게 들어가 줘야 돼요. 네네. 그래서 만남의 구체적인 내용과 시간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 만남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다음 제가 만날 때는 제품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다음 만날 땐 제가 제품을 좀 체험할 수 있도록 한번 해드릴게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만나면 뭘 하겠구나라는 것을 알고 구체적인 시간이 정해지면은 첫 번째 만남에서 두 번째 만남으로 이어지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마 우리 리더님들 사람 처음에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 다음 약속 못 잡고 그냥 영원히 그분을 그분의 약간 그 불쾌한 표정이 떠올라가지고 난 이 사람 제꼈어. 이러고 안 만나시는 분은 안 계시나요? 그러시지 마시고 한번 그 다음 약속을 한번 잡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서 먼저 바인더를 펼치세요. 아니면은 스케줄 앱을 딱 펼치세요. 이걸 먼저 펼치시고 나서 내가 다음 주에 목요일하고 화요일 오후가 시간이 괜찮은데 넌 언제가 좋아? 이렇게
양자 선택을 하게 하는 거예요. 막연하게 너 다음 주 언제 시간 돼? 이거 굉장히 잘못된 사례라는 거죠. 보기를 주는 거예요. 우리는 객관식에 익숙해 있는 세대예요. 그렇죠. 그래서 질문을 객관식으로 주잖아요. 그러면은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관식은 누구나 어렵다. 그 다음에 그 자리에서, 그래? 야, 잘 됐다. 나 다음 주 목요일 날 사실 나도 너를 좀 만나고 싶었는데 그때 너무 잘 됐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약속을 기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 그리고 요즘 이제 그 뭐 네이버 앱이라든지 여러 가지 스케줄러들 많이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거 약속을 잡잖아요. 그 즉시 그 내 스케줄 된 상태를 공유를 합니다. 요즘 공유 기능 있죠. 카카오톡으로 공유하는 거. 그래서 그 스케줄 자체를 그 자리에서 바로 공유해 버려요. 그러면은 약속 이행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캔슬률이 낮아져요. 그거 꼭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스폰서하고는 어떤 식으로 상담할 것인가? 이제 만남 전 상담, 예측하지 못한 일에 대비해서 풍부한 경험을 가진 스폰서의 조언을 꼭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정말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스폰서와의 상담이 10코어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비즈니스를 정말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이 스폰서와 매일매일 짧게라도 피드백을 주고받는 거, 이 정말 좋은 습관이거든요. 그리고 만남 후의 상담. 네. 그 다음에 잘한 부분과 부족한 부분에 대한 또 피드백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스폰서한테.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기 전후에 짧은 피드백을 받으면 그 다음 다른 만남에 확실히 효용성이 높아집니다. 근데 우리 리더님들 정말 거절받기 싫으시죠? 거절받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런데 이 거절의 속성을 좀 제대로 알고 나면 거절이 정말 별거 아니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말 그대로 거절은 단순히 거절일 뿐이에요. 나 자신을 거절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주는 아이디어, 내가 주는 말을 거절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직은 그들이 받아들일 자세가 안 된 거지, 나를 거절한다고 생각하면 내 마음에 너무 상처가 큽니다. 그래서 뭐 부정적 이미지, 약속 불이행, 연락 두절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그런 것들을 굉장히 당연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거절은 우리의 가치나 능력을 그 사람들이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냥 당연히 그분들의 방어막을 한번 펼쳐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 방어막을 방패를 한번 들었다고 해서 마음의 상처 절대 입지 마시라는 거야. 그건 너무 당연한 반응이다. 내가 내 친구한테 어떤 방어막을 들었는지 한번 예전을 생각해 보시면 당연히 이해가 가요. 그 친구가 너무 싫어서가 아니에요. 아직 내가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지 않아서 사실은 방패를 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거절에 대한 세 가지 진실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 거절은 단지 그분들의 그냥 의견이라는 거. 두 번째는 나 자신을 거절하는 거 아니라는 거. 이거 진짜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초기 사업자분들이 약속 자꾸 펑크나고 내 말을 안 들으려면 나를 싫어한다고 오해하시거든요. 정말 그렇게 본인을 학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거는 반드시 확률의 문제라는 거예요. 거절은 반드시 나옵니다. 어떤 누구도 거절을 피해갈 수 없거든요. 그 거절을 내가 어떻게 임하느냐가 다를 뿐이죠. 거절 통계가 있어요. 이 사업자들이요, 상대방으로부터 거절당하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반은 한 번에 그냥 포기합니다. 예를 들면, 나 언제 만날래? 근데, 나 요즘 시간이 없는데? 그럼 그다음부터 얘기를 안 꺼내요. 이게 2명 중에 1명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또 한번, 그래도 그러면 다음 주가 안 되면, 다다음 주 언제 안 돼? 그런데 또 거절받았어. 그럼 포기해. 이게 벌써 이제 75%가 넘어가죠. 네, 75% 가까이가, 사업자 중에 75%는 2번 거절 맞으면 포기해버려요. 그리고 세 번째 거절 맞으면 포기하는 게 또 15%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100명의 사업자가 있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12명이 결국에는 그 사람의 마음을 공략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리더님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3번의 거절은 반드시 방어하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너무 집요하게 스토커처럼 거절 처리를 하지 마시고 정말 기분 좋게, 그렇구나, 시간 없구나, 그래, 나 너
너무 유능해서 난 너 바쁠 거라고 생각을 했어. 그런데, 나 진짜 너한테 꼭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그러는데, 아마 다음번에 내가 이 제품 체험 한번 하고 나면은, 정말 잘 만났다는 생각이 들 거야. 뭐, 요런 걸 또 해요. 근데 또 거절받았어? 그럼 또 한 번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분도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내가 좀 미안하네. 그냥 한 번은 나중에 시간 내서 만나야겠다. 요런 것들을 갖게 된다라는 게 이 통계예요. 결국에 세 번의 거절 맞으면 100명 중에 12명은 성공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전체 80%의 매출을 담당한다라는 거예요. 뉴스킨 전체 80%의 매출을 이 100명 중에 12명의 사업자가 담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나에 대한 믿음, 그다음 사업에 대한 믿음, 제품에 대한 믿음을 마음속에 가득 장착해야지 이 거절을 이겨나갈 힘을 길러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16-3-1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일단은 10명한테 설명을 듣게 해요. 그러면 그 중에 6명이 흥미를 갖게 됩니다. 이게 대수의 법칙이에요. 그리고 그 흥미를 갖게 된 사람 중에서 3명은 진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 기회를 한번 검토를 해보는 거예요. 그 중에 1명이 실제 BR이 된다라는 겁니다. BR 만들고 싶으시죠? 10명에게 쇼도 플랜 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10명의 사업자 중에 1명이 진짜 포인트 리더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후에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던 이 슈퍼 리더라는 개념이 내가 100명에게 정성껏 STP를 하면 그 중에 1명은 팀 엘리트 1대 리더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 대세의 법칙을 알면 우리가 이 사업을 절대 중간에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도전하시면 대세의 법칙은 누구에게나 적용되거든요. 네, 티어. 골프공을 티 위에 올려놓는다는 거죠. 사람, 제품, 기회를 소개할 때도 내가 너무 하늘 위로 띄우지 말고 살짝 기분 좋게 띄워주는 거 있죠. 얘 보면은 티업이 너무 이제 좀 과도해가지고 사람한테 불쾌감을 줄 때도 있어요. 과연 그럴까? 그 제품이 그럴까? 그 사람이 그럴까? 그래서 이 티업은 정말 살짝 올려놓고 호기심을 가질 수 있는 정도까지 높여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골프공을 하늘 위로 떠가지고 치진 않잖아요. 이 티 위에 살짝 올려놓죠. 요게 바로 티업입니다. 그래서 대상을 소개하는 방법은 그와의 인연, 첫인상, 내가 좋아하는 이유, 내가 그분한테 배운 경험,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담담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과장되지 않게. 그러면 상대방이 그래? 야, 네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나 한번 만나보고 싶네. 이러면 진짜 티업 성공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열심히 티업을 해놨는데 그분이 호기심을 가지기는커녕 부담감만 느낀다? 티업이 너무 과하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티업을 잘하는 사람은 진짜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 능력 하나만으로도 뉴스킨 사업은 정말 큰 어려움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킨 사업을 티업과 초대 사업이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 티업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단초가 되죠. 나 혼자만의 역량으로 많은 사람한테 영향력을 끼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이 지렛대, 레버리지는 티업을 통해서 이루어내는 겁니다, 사실. 사람과 시스템을 통하는 거죠. 그래서 티업으로 시작해서 티업으로 끝내자. 제품에 대한 티업도 있을 수 있고요. 이 사업 기회에 대한 티업, 또 사람에 대한 티업, 내 사람과 형제, 스폰서, 포인트 리더 다 좋습니다. 그다음 이 시스템을 티업하는 거. 그래서 이 취미가 티업이 되고 특기가 초대가 되면 이거 정말 이 사업은 쉬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무엇을 티업할죠? 네,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을 티업을 하시면 됩니다. 특히 내가 함께 일하는 사람들 티업도 굉장히 좋아요, 사실은. 요즘 저희 그룹에서 트래킹이라든지 그다음에 러닝 이런 거 굉장히 지금 신경 써서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진짜 리크루팅이 많이 되더라고요. 사람들이 두려움의 대상이 뭐였냐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생소한 비즈니스의 툴도 두려워했는데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틈에 끼면은 뭔가 되게 강요받을 것 같고 이 사람들이 되게 막 연극적으로 이 사람 어떻게 막 할 것 같은, 잡아먹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 줄 알았는데 와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수수하고 따뜻하고
너무 올바른 정신을 갖고 있고 이 사람들한테 매료돼가지고 사업 시작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런 티업의 완급 조절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네, 뷰티 클래스 티업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매주 뷰티 클래스에서 피부 지식과 제품 선택 기준을 배우고 있어요. 무료로 제품도 체험하고 빠르게 효과 보는 방법도 알려주거든요. 그리고 거기 강사님이 전문 지식이 진짜 풍부해가지고 정말 신뢰가 가요. 이런 내용. 자, 동안클럽. 1년 효과를 2주 만에 낼 수 있는 방법인지 알려드릴까요? 이 동안클럽에서 보름이라는 이 짧은 시간으로 정말 제가 크게 경험한 게 있어요. 이 변화된 얼굴 보면서 제가 정말 제 얼굴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 커졌어요. 이 사진들 좀 보세요. 이게 보름 동안에 변한 얼굴이에요. 막 이렇게 티업하는 거. 그다음 세 번째, 3.3일씩 클럽 티업하는 거. 단순히 이게 살을 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평생 살을 찌지 않는 체질로 바꿔주는 게 진짜 필요하지 않아요? 다이어트 후에도 요요 없이 유지된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제가 이걸 경험해 봤는데 여기에 가장 적합한 프로그램이 저는 3.3 헬스클럽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꼭 한번 2달간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 자,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티업의 시작점은요, 이거예요.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는 이 베이스를 깔고 티업하셔야 돼요. 보면 자꾸 나에 대한 자긍심과 자부심이 낮아져 있는 상태에서 티업하는 게 잘 안 먹힙니다.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거기에서부터 정말 좋은 티업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오늘 밤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한번 되뇌어 보세요. 그리고 나 자신을 좀 감싸 보시고 나 자신을 칭찬하시고 우리나라는 자기 자신을 칭찬하고 내 가족 칭찬하면 되게 팔불출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저는 아닙니다.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매 순간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저는 떠올리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방에 들어와 계시는 200여 분의 리더님들은 정말 너무 괜찮은 분들만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이 남들 쉬고 싶고 편하게 자고 싶은 이 시간에 이 배움의 불을 켠다라는 거 정말 그것만으로도 여러분들 너무 괜찮으신 분입니다. 네, 오늘 강의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